왜냐하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신부님과 이제 헤어지게 되면 신랑님은 향후 5년 동안에는 다른 신부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신부님을 한국에 초청하실 수가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둘이사랑 한실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3박 4일 플러스 4박 6일 그 프리미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영상 말미에 비용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은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비싸서 영상을 안 찍는 게 아니라 비용은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수준일 것 같은데, 영상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선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따로 남기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느냐? 오늘은 업체에서 말하는 사후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님과 신부님이 매칭이 된 이후에 약혼식까지 다 진행을 하면 신부님은 이제 기숙사에 입소를 해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신랑님과 신부님이 결혼한 시기에 따라서 토픽 시험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신부님이 세종어학당에 다니면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토픽이든 세종어학당이든 둘 다 기숙사에 입소하신 이후에 관리를 받게 됩니다. 기숙사에는 늘 상주하는 현지 직원이 신부님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님이 비자가 나와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실 때까지는 또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약간 역할이기 때문에 신랑님들을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한국 입국하신 이후에 저희가 업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케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신랑님들이나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계신 신랑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계약서 상에 업체가 해야 하는 역할까지 이제 역할 부분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안전하게 한국에 입국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업체의 역할은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업체든지 간에 신랑님들이랑 연을 끊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제 뭐 연락도 안 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업체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후 케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부님이 한국에 잘 입국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신랑님 신부님이랑 자주 연락드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가 자주 체크를 합니다. 뭐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랑 신부님도 자주 만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신부님이 20여 년을 베트남에서 자기가 원래 살던 방식, 생활 문화 이런 게 있을 텐데 한국에 나오면은 다 새롭고 이제 좀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어려움을 겪거나 하시면 저희가 이미 지금 벌써 한 18년 정도 이거 국제 결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잘 살고 계시는 신부님들이 많아요. 이곳저곳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신부님들께 부탁을 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현실적인 조언도 드리고 하면서 신부님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신랑님과 잘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거냐? 아니, 이번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라면 신부님이 한국에 나오시기 전에 베트남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신부님이 이제 비자를 잘 받고 한국에 입국하셨는데 한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베트남에 계실 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신랑님께 솔직하게 다 공유를 하고 신랑님과 상의를 한 이후에 신랑님하고 이제 그 다음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신랑님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싶으면 신랑님과 신부님이 파혼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님이 원하시면 다른 신부님과 새롭게 매칭을 해 드리는데, 근데 베트남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신부님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 그러면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신부님과 이제 헤어지게 되면 신랑님은 향후 5년 동안에는 다른 신부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신부님을 한국에 초청하실 수가 없으세요. 혼인 신고를 못하는 게 아니라 혼인 신고는 가능하세요. 한국에서 이혼을 하셨다고 하면 베트남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신부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실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신부님을 한국에 초대하신 이후에는 5년 동안에는 다른 신부님과 결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신부님을 한국에 초대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아예 방법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베트남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분과 맞선을 하셔서 매칭이
되시기 전에 신부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님을 한국에 이제 입국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임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임신을 해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면은 영사관에서도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 방법 외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신랑님들께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부님이 한국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적어도 최소한 3번 이상은 베트남을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맞선이든 현장 맞선이든 처음에 매칭이 되실 때에는 서로의 외형적인 부분, 그다음에 조건적인 부분들을 보고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보셔야 서로 잘 맞는지, 생활 방식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대화가 잘 통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랑님이 뭐 2번밖에 방문을 안 하셨는데 그 커플이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신랑님과 신부님이 여러 번 만나야 서로 몰랐던 부분까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신랑님들께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신부님이 베트남에 계실 때 문제가 생기면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새로운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랑님과 신부님이 매칭된 이후에 케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국 발생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해 드린지 또 설명드렸습니다. 국제 결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준비 과정이 더 철저해야 됩니다. 저희 둘이 사랑은 신랑님과 신부님이 한국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